네, 올해 가장 흥행했던 한국 영화라면 단연코 이 영화겠죠. 네, 예.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오후에 저희가 그 뉴스를 통해 보도를 했습니다만 1,000만 관객 19일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개봉 첫 주에 530만 명이 와서 와, 엄청나겠다 싶었는데 그 흥행 기세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일단 어떠세요? 뭐 일단은 너무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로는 흥행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사랑을 받을지는 사실은 예상을 못 해가지고 예. 사실은 뭐 어떤 기분이다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이 뭐랄까요, 좀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예상대로는 뭐 얼마 정도 예상하셨어요? 저는 한 500만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연했던 공유 배우랑도 한 500만 정도 가면은 네. 정말 기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단시간 내에 사실은 목표했던 게 넘어져 버려가지고 사실은 되게 당황했었죠. 다들 이렇게 구름 열차를 탄 기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예. 올해 첫 1,000만 영화라는 점이 참 의미가 있고 그렇죠. 또 기쁘실 텐데요. 가장 기쁜 점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1,000만을 딱 찍고 나서 가장 기분 좋은 점. 사실은 뭐 1,000만이라고 한 숫자가 되게 유의미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장르 영화로서 되게 유의미한 흥행을 했다라고 하는 게 한국 영화에서의 좀 새로운 도전 같은 거에 가능성을 좀 열어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기쁜 편입니다. 영감님 이전에 영화 찍으신 것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이 몇 명이었어요?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이요. 500배 정도. 500배군요. 네네. 500배 더 넘겠죠 이제 뭐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도 좋아하죠 되게. 아무래도 저보다도 오히려 가족들이 더 축하 인사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500만 객 요즘 뭐 돌파 정도 하면은 이거 하겠다 공약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감독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공약을 1,000만 돌파했으니까 이벤트는 계획 없습니까? 사실은 뭐 아직은 생각은 못 해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못 해봤고 좀 같이 고생해줬던 스태프분들에게 조금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 출연진 공유 씨도 계시고 뭐 이런 네네네. 이벤트 얘기 좀 할 것 같은데 뭐 나온 거 없습니까? 사실은 배우들이 그 이후로 너무 다들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그래요. 같이 모일 기회가 없겠죠. 한 번도 이게 1,000만을 돌파하고 만나진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부산행 영화에서는 영화 초반에는 사람들이 왜 좀비가 되는지 등 해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조금 친절하지 않은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행을 했는데 그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요즘에 이제 좀비 영화들이 헐리우드에서도 되게 많이 변형을 해가지고 막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부산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클래식한 방식의 좀비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조지 로메로라고 하는 감독이 처음 좀비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그 원인이라든가 결과에 집중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 군상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관객들이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좀비 영화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우리나라에 통할까? 이런 반응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작사 대표나 아니면 이제 투자 배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주연 배우들도 사실은 전혀 의심 없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좀 굳이 해야 되냐라는 의심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제작 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큰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이게 공간이 이제 기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정된 공간에서 그 안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출력도 그렇고 좀 뭐 제약되는 부분도 많았겠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그 주연 배우들 공유 씨, 정유미 씨, 마동석 씨 다 정말 인기가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 캐스팅할 때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관여를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이 딱 오셨습니까? 사실은 공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애초에 시나리오 썼을 때 서구라고 하는 인물하고 가장 비슷한 인물이었어요. 사실. 아버지 역할이면서 또 아주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약간 도시적인 이미지의 배우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그 나이대에
그런 배우의 이미지들이 사실은 찾기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배우들이. 근데 그러니까 젊으면서도 아버지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푸근한 느낌. 네. 근데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공유 배우가 적합했는데 너무 이제 쉽게 출연을 흔쾌히 하겠다고. 오케이 하던가요? 네네. 공유 배우는 제가 시나리오를 드리고 거의 이틀 만에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만나고 헤어지고 한 20분 만에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되게 고맙게 공유 생각하고 씨가 이렇게 있죠. 쉽게 원래 오케이 하는 타입은 아니죠? 영화계에서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유 배우가 아무래도 좀 뭔가 새로운 도전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험 정신 같은 거. 네네네. 굉장히 좀 그런 도전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영화 속 좀비들을 보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직접 연기를 했던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부산행에서의 좀비는 사실은 뭐 괴수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방금 전까지 내가 사랑했던 가족 혹은 내 친구라고 하는 이미지가 되게 좀 중요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완전 바뀐 게 아니다. 네네 그런 괴수라든가 이런 이미지들이 너무 강할 것 같아서 저 화면이네, 그렇죠? 네, 네 저 사실은 분장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어떻습니까? 워낙에 많은 양의 그 좀비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제일 문제는 한 100여 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분장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분장사분이 중요했어요. 몇 분이나 이렇게 들러붙으셨나요? 거의 한 10분 정도가 굉장히 분업화를 해가지고 예. 거의 뭐 좀비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빨간 핏줄 그리시는 분, 파란 핏줄 그리시는 저거 분 되게 나눠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비 분장하고 돌아다니다가 네. 저녁 시간 때는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럴 수 있을 네, 것 그런 같은데.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그 신인 감독에서 이제 1000만 관객 됐다. 아까 이제 2만 감독이셨는데 1000만 감독 되셨는데 감독님하고 이제 함께 하고 싶다는 배우들이 많이 생길 것 네, 같아요. 네, 벌써부터. 근데 어떤 배우랑 이 영화는 좀 찍어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는 게 없다면 거짓말일 거고. 사실은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도 많고 예. 뭐 그렇지만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 비전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배우와 함께 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훌륭한 배우분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영화적 비전을 설명했을 때 그걸 잘 이해해 주시는 배우분과 한다면 사실은 누구라도 어떤 분이어도 그걸 이해해 준다면 네네네. 그래요. 영 감독님이 호불호 가지고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주목을 받으셨는데 그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할 때와 달리 이 실사 영화 한 편으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조금 서운한 감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좀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예. 이런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애니메이션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또 연출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이 관심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애니메이션 산업을 위해서 좀 쓸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서울역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네. 보니까 부산행의 프리퀄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프리퀄이라는 단어를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프리퀄이라고 한 단어는 어떤 영화의 그 전편격인 거를 사실은 프리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속편에 대한 걸 사실은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시즌 1, 2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예. 속편이 아닌 바로 전편을 프리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이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이제 부산행의 전날 밤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프리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도 얘기했지만 주변 동료들하고 왜 2를 먼저 내놨을까? 이게 전략적일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본인에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서울역이라고 하는 작품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저예산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산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큰 영화가 잘 된다면은 훨씬 저예산인 서울역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산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부산행과 또 서울역의 연관성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산행의 1호 좀비가 또 서울역에서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심은경 씨여서 이게 의도된 복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댓글 부분, 보셨죠? 네.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영화 속의 뭔가의 연결점들을 이제 너무 이제 관심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서울역이라고 하는 영화는 부산행과의 어떤 연결 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독자적인 영화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로 봐주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많은 이제 얼마 전에 서울역이라는 작품을 이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하고 나서도 그 많은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연결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그 예고편 봤거든요. 근데 예고편이 뭐 완전 뭐 그림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떤 그 연출력도 그렇고 굉장히 긴박한 네. 부산행 못지않은 굉장한 그런 스릴을 느끼기도 했고 굉장히 느낌이 있었는데 유승용 씨, 뭐 심은경 씨, 이준 씨 목소리 출연진들이 뭐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쟁쟁하게 이렇게 목소리 배우들을 또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승용 배우나 심은경 배우, 이준 배우 예. 모두가 다 제 전작인 애니메이션인 사이비라고 하는 작품을 되게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사실은 저희가 워낙 저예산이다 보니까 뭐 개런티나 이런 것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데도 오히려 먼저 사실은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그 너무 얘기할 감사합니다. 때가 부산행 흥행 전이죠?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기획되기도 전이에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분들은 다 그 말을 보신 상태였겠죠? 시놉시스를 보시고 이제 얘기하신 거겠죠?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부산행이라고 하는 기획 자체가 없었었던 그렇군요. 때였어요. 네. 네. 이제 서울역이 18일에 개봉을 하는데 어떻게 흥행 감이 좀 오십니까? 사실은 너무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긴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고 아주 저예산이고 사실은 뭐 마케팅비나 이런 것도 뭐 네. 다른 상업 영화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아주 작은 독립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흥행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여주시는 많은 관심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록 알겠습니다. 욕심은 더 안 나세요? 네. 저는 솔직하게.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로 예상치 못하게 칸 영화제를 갔고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하게 1,000만 관객이라는 스코어를 찍었는데 네. 더 이상 바라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과하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흥행으로 일단 서울역의 흥행으로 애니메이션 영화에 좀 붐이 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흥행이 된다는 거는 성인들이 또 그걸 좋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시각을 또 사로잡아야 될 텐데 어른들이 볼 어떤 장르로서 애니메이션 어떤 영화로서의 매력 이런 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영화와 애니메이션 사실 그림으로 돼 있냐 아니면은 실제 이제 배우들이 나오냐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성인들도 얼마든지 지금 웹툰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즐기고 있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오히려 성인들이 많이 즐기는 웹툰을 이제 영화로 다시 본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보시면은 훨씬 더 좀 몰입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역이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기작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셨습니까? 사실은 차기작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사실은 이제 뭐 촬영 끝난 지가 좀 돼가지고요. 네. 작년 8월에 끝났는데 그 사이에 시나리오 몇 편을 좀 써놓은 상태고요. 뭐 아마도 부산행과 서울역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좀 차기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2만 그 관객대의 막 초심으로 네, 많은 관객들에게 좋은 영화 해주시길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부산행의 연상훈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